13강은요, 대인관계를 위한 소통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맥 리스트 작성해봤고, 이번 시간에는 그 소중한 인맥을 나의 인맥으로, 더 소중한 인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매너라든지 또 의사소통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즈니스 매너 여러 가지를 배우고요. 두 번째는 질경인이 되는 방법, 질문, 경청,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화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매너 몇 가지 배우겠습니다. 비즈니스 매너를 배우게 되면 타인에게 나의 비즈니스 매너가 신뢰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됨됨이나 어떤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특히 이런 매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별도로 받고 돈을 지불하고 받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인 몇 가지만 익히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호감도를 높이게 되고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친절한 태도가 먼저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 서비스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또 올바른 예의 범절을 본인이 갖춰야만 품격 높은 비즈니스 매너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옷차림부터 볼게요. 옷차림 매우 중요하죠. 잘 비싼 옷, 잘 차려입은 비싸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옷차림은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이 가장 좋은 옷차림입니다. 그리고 이 옷차림은 TPO에 맞는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T는 타임, 시간에 맞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플레이스, 장소, 또 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옷 입는 것도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 아빠가 양복을 쫙 빼입고 나타났어요. 그것도 아이들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애기하고 있는 자리에서 아빠가 너무나 비즈니스틱한 옷을 입고 나타나면 약간은 좀 아빠가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족끼리 모임에서는 편안한 옷차림이 좋을 것이고 비즈니스 미팅 시간에는 그런 타임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우 깔끔하고 정갈한 이미지를 주는 옷차림이 좋을 것이고요. 또는 연말 파티 같은 경우에는 좀 화려한 옷차림이 훨씬 그 분위기를 살릴 수가 있겠죠. 옷차림, 자, 비즈니스에 맞는 옷차림은 깨끗하고 간결하고 단정한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적합해야 되고요. 또 타인 시선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개인의 편의도 생각하는 옷차림이어야겠습니다. 자, 또 우리 명함 주고받는 경우 많죠. 명함을 주고받을 때, 명함을 관리할 때는 명함집에 반드시 명함을 넣어서 관리를 하고 또 명함을 빼서 상대방한테 줄 때도 상대방 위주로 명함을 주는 게 좋겠죠. 상대방이 나의 이름을 볼 수 있도록 명함을 주고 한 손으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공손하게 상대방한테 명함을 건네게 되면 상대방도 내가 공손하게 건네면 상대방도 나의 명함을 공손하게 받습니다. 내가 명함을 받았다 할 경우에는 대화를 할 때 책상 위에다가 올려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 외우는 게 금방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이 명함을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또 상대방의 이름을 항상 대화 속에 5번 정도 넣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방의 이름도 금방 외우게 되더라고요. 또 명함 속에는 그 사람의 직함이나 회사나 또 회사 슬로건, 또 회사 주소 이것도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이 명함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먼저 이제 라포 형성하는데 이 명함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면
금방 라포 형성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미팅이라고 하면 업무적인 그 부서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세세하게 내 비즈니스 목적으로 연결지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답니다. 자, 이제는 대화법 몇 가지를 배울게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대화할 때 보면 거의 다 질문하고 듣고 또 내가 이제 끄덕이고 하는 이런 인정을 보이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질경인이 되어라는 것은 질문을 잘하고 잘 듣고 인정을 잘하는 사람을 질경인이라고 합니다. 질경인이 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질문하는 게 좀 약해요. 예, 아니요 라는 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질문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요의 그 답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질문이면 가장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질문을 한번 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상황이 있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 또는 어떤 아이디어를 넣어야 된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를 하면 그 속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답니다. 왜 그랬니? 이거 왜 그랬니? 이렇게 하면 좀 따지는 듯한 질문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상대방한테 방법을 물어보는 질문 상당히 좋을 거고요. 또 닫힌 질문보다는 열려있는 질문, 또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긍정적인 질문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우리 항상 물을 때 부정적인 답변을 일부러 유도하는 그 습관을 가진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기왕이면 긍정적인 답변. 예를 들어서 강의가 다 끝났어요. 피드백을 할 때 꼭 꼬집어가지고 평가를 유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너무너무 우리 강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의견도 많이 말씀하셨고 너무 발표를 잘하셨습니다. 칭찬 한마디씩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좋은 이야기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대 질문. 이 테마가 끝났다. 이런 어떤 끝났다고 하면 이번 차시가 끝나면 다음 차시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다음 시간에 할 것들을 미리 한번 발표를 해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상대방의 좋은 생각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듣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스갯소리로 배우자 경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우자끼리 얼마나 경청이 안 됐으면 가장 못하는 경청을 배우자 경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왜 닭과 소가 서로 안 보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이제 딴말을 하는 거예요. 방향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미성숙 듣기와 성숙 듣기가 있는데 성숙 듣기 쪽으로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못하는 단계는 무시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해버려요. 무슨 말을 하는지 무시하면 정말 기분 나쁘죠. 두 번째, 듣긴 듣는데 척하는 수준. 세 번째는 그게 아니고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 중간에 끼어가서 통제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럴 때 상당히 기분 나쁘죠. 네 번째는 듣긴 듣는데 걸러내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할 때 혹시 나는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요. 요 무시하기, 척하기, 통제하기, 걸러내기 요거는 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요 네 가지는 내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다 들은 다음에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캐치한 다음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아요. 그럼 잘 듣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또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를 존중하는 건 끝까지 듣는 거예요. 또 공감하는 것은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접속사를 잘 쓰면 돼요. 그래? 그렇구나. 그 다음은?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거나 또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존중하는 내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또는 수첩을 꺼내어서 특히 비즈니스 미팅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메모하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또 리더하고 미팅할 때도 메모하면 아,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 상당히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요. 또 모티베이터에서 정말 상대방을 동기부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공감, 감정이입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잘 듣고 있고 안심시켜주고 있고 왜 그 모든 해답을 다 줄 듯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 그다음 마지막에는 통달하는 단계입니다.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까지도 캐치해내서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통달하는 단계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못 가더라도 존중하고 공감하는 단계까지는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과 또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자기가 듣다가 중간에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 이런 이야기인가요? 하고 다시 되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내가 또 중간에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확인, 체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딩이 있고 디코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인코딩, 디코딩 요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요게 사람마다 수준 차이가 약간씩 있답니다. 그럼 나의 단계를 한번 성숙 단계로 올리려면은 조금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칭찬 단계는요, 여러분들 그 스트로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로크란 말은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결국은 칭찬 스킬 속에 포함이 되는데 그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교육학에서는. 그럼 칭찬하는 말을 주고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도 하나의 스트로크이고, 또는 왜 막 상대방한테 관심을 내비치는 사람 윽박지르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부정적인 스트로크이거든요. 완전 무시하는 게 이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 기왕에는 표현을 할 땐 좀 더 성숙된 표현,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상대방한테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응수화법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무조건 이 응수화법을 할 때 마이너스 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도 나는 플러스적인 기운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요 응수화법입니다. 제가 지금 제시하는 몇 가지 커뮤니케이션 화법을 익혀놓으면 대화할 때 상당히 여러분 쪽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약간은 좀 자기하고 거부감이 있을 때도 있죠. 이럴 때라도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상대를 먼저 인정해주고 나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약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대방이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상대가 왜 억지 부릴 때도 있잖아요. 아닌 걸 주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한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 응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No. 해놓고. 그건 이제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은 처음부터 no, yes, 이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는 아닌 걸 처음부터 no 하게 되면 담을 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부드럽게 내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비즈니스 차원으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나가려면은 이 응수화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응수화법하고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질문법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라요.
네, 어떻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왜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이거 정말 됩니다. 이것보다는 특히 남성들한테는 왜 이것이 되는지 통계적인 자료라든지 어떤 그 사설이라든지 객관적으로 타당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는 옛날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감을 하게 되고요. 또 자료 전환품, 상대 관심 자료, 요거는 두 번째하고 비슷하게 돼요. 또 정명격퇴법이 있어요. 정말 왜 말이 안 먹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자기 주장을 또 가끔은 또 한 번씩 강하게 내칠 필요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당치도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고요. 또는 나의 페이스로 끌어넣는 법이 있습니다. 왜 무조건 뭐 시대에 안 맞다, 나이에 안 맞다, 내 형편에 안 맞다, 내 위치에 안 맞다 하고 부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예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여자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네, 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라고 이런 화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또 yes but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응수화법과 응징화법의 예입니다. 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스킬 가장 기본적인 것 질경임 배웠습니다. 좀 더 질문을 잘하는 요령, 또 잘 듣는 방법과 또 스트로크하는 인정하는 방법과 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화법을 배워봤습니다. 나의 소중한 인맥을 관리하려면 나의 노력,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생활에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